여기가 바로 탱크주의 신장부입니다. 아, 예. 이 많은 TV를 계속 켜놓나요? 1시간 동안 켜놓고 화질을 시험하는 것이죠. 안 깨져요? 탱크주의 제품이거든요. 임팩트 TV가 그래서 인기가 좋군요. 저희가 노력할수록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탱크주의는 우리 모두가 현장에서부터 실천하고 있습니다. 탱크주의, 튼튼한 제품을 만들어가는 대우전자의 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론 탐험가입니다. 오늘은 약 2만 평 규모의 폐업한 대우그룹 공장입니다. 예전에 올렸을 때 모르는 사람이 자신도 조종사인 척하며 저에게 이 공장이 어딘지 물어본 적도 있는 곳인데 다시 편집해봤습니다. 그럼 공장을 돌아보며 역사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우그룹은 1967년 설립된 무역업체 대우실업에서 시작했는데 셀러리맨 김우중의 대도섬유 사장 도재환과 공동 출자했습니다. 1970년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다양한 회사를 인수했고 건설, 금융, 증권, 전자 등등 수십 개의 기업을 거느린 대우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20세기에는 현대그룹이 압도적 1위, 그 다음으로 삼성, LG였는데 대우가 네 번째로 큰 그룹이었죠. 저는 비행에 집중해야겠네요.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대우그룹의 엄청난 성장은 대출 덕에 가능했는데 1999년 대우는 86조 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한국의 국가 예산이 84조 원이었으니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저거 혹시 족구장인가요? 사무동에 실내 운동장도 있었나 보네요. 이쪽에는 등보와 옛날 포스터, 달력이 있습니다. (1993년) 달력, 30년 전입니다. 대우 가족 포스터.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호황 때는 버틸 수 있었지만 IMF와 외환위기 때 결국 공중분해되고 맙니다. 이 공장은 대우자동차와 대우전자가 함께 사용하던 곳인데 21세기에 여러 번 매각되었습니다. 대우가 워낙 거대한 회사였다 보니 남긴 자산과 업체를 인수하려는 회사가 많았는데요. 이 공장을 마지막으로 인수했던 업체는 무리한 인수로 위기를 겪었습니다. 공장 직원들의 임금 동결, 정리해고까지 벌어졌지만 오너 일가의 지분 싸움까지 일어나며 결국 이렇게 폐허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도색 작업을 하는 공간이었군요. 대우자동차는 닛산에서 받은 페인트 기술 덕분에 당시 페인트를 15겹으로 쓰던 현대차와 달리 20겹을 칠해 부식이 강했다고 합니다. 대우의 버스와 트럭도 평가가 좋았죠. 탱크주의, 기본적인 기능과 내구성에 집중한다는 슬로건이었습니다. 이 공장은 해외 업체들에게 부품을 꾸준히 수출했던 걸로 보입니다. 아브토바즈, 피아트, 크라이슬러, 제너럴 모터스 노스 아메리카, DS 오토모빌, 지금은 스텔란티스입니다. 대우가 워낙 거대한 그룹이었다 보니 억울하게 해치된 거라는 음모론도 많았습니다. 가장 재밌는 설은 바로 유대인 음모론인데 대우그룹이 리비아, 우크라이나, 파키스탄 같은 틈새 시장에서 사업을 많이 하면서 전 세계의 금융 및 자원시장을 지배하는 유대계 자본의 공격 목표가 됐다는 겁니다. 이 주장은 믿거나 말거나지만 대우는 약 400개의 해외 법인을 운영했으므로 환율이 외환 위기 때 2배 이상 오르면서 큰 타격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대우그룹은 해체되었지만 아직도 살아남은 계열사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대우증권은 현재 미래에셋증권이고 한화오션은 원래 대우조선해양이었습니다. 대우건설은 지금도 국내 최대 건설사 중 한 곳인데 금호그룹이 무리하게 인수했다가 토해내고 중견기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며 20세기를 호령했던 대우.
그룹이 해체된 이후로도 계열사들이 재계를 흔들었던 셈입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장소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